CCTV에 사고 직후에 감속하면서 멈추는 장면이 담겼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되면 아까 우리가 계속 급발진 얘기를 했습니다만 급발진 가능성은 좀 현저히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이 이제 일반적인 그 급발진 모습하고는 찾아볼 수 없는 상태인 거죠. 네. 바꿔 얘기하면 추돌을 해서 그냥 억지로 멈추는 이제 형태인 것이지 어떻게 보면 자연적으로 자동 멈춤이 일어났기 때문에 네. 그 얘기는 결국은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제어 장치가 갑자기 비정상이었다가 또 200m 지나고 나서 1분 남으면 다시 정상이 됐다. 뭐 이런 논리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도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남편 직업이 버스 운전사라 매일 운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술은 한 방울도 안 마셨다. 남편은 현역에서 은퇴한 뒤 시내버스를 운전해왔다. 착실한 버스 운전사였다. 갑자기 급발진을 해서 역주행이 일어났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얘기는 일단 여성 말로는 가해자 직업이 버스 운전이에요. 그러니까 운전이 직업입니다. 그래서 술도 안 마셨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직업으로 운전을 하고 술도 안 마셨는데 왜 급발진이 나느냐. 여성은 지금 급발진 때문에 역주행이 일어났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웅혁 교수님. 급발진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여성 아내로 보이는 분의 그 이야기는 네. 그 업무상 주의 의무 자체가 평상시에 상당히 수준이 높기 때문에 왜냐하면 업으로서 운전업을 하기 그쵸? 때문에 다른 실수나 잘못 판단은 없었다. 결국은 차량의 문제 때문에 네. 이와 같은 이제 끔찍한 일이 생겼다. 이 점을 조금 더 강조를 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것에 대한 이제 그 경위에 있어서는 아마 두 가지 지금 사항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네. 가해 운전자의 진술을 빨리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어쨌든 그 가해 운전자 역시 부상을 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경찰이 적극적인 진술 조사는 아직 하지 못한 것 같고요. 즉 진술 증거에 대한 확보, 네. 이것과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학적 증거를 통해서 이 사고의 원인과 경위를 파악하는 것인데요. 그 첫 번째는 결국은 사고 기록 장치, 네. 우리가 소위 말해서 그 페달 블랙박스, 자동차 블랙박스의 비유를 할 수 있는 소위 말해서 언제 페달을 밟았고 또 소위 말해서 이 여러 가지 작동이 어느 시점에 이루어졌는가, 네. 이러한 하나의 그 자동차 안에 기계 안에 있는 그런 이 사고 기록 장치에 대한 네. 엄밀한 이제 분석이 필요한 것인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여러 가지 좀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 사항 자체는 이 사고 발생 5초 직전까지만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설령 파악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것에 대한 신뢰성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지금 문제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른바 그 도연이법이라고 하는 이제 강릉에서 재현한 그런 네. 경우에 있어서도 지금 이 제조사와 지금 그 도연이 할머니 그 측에 이 소송이 진행 중인데, 네네. 이것에 있어서 예를 들면 객관적인 그 상황을 다 구현하는 이 객관적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재현을 했다. 네. 그리고 사적인 상태에서 법원이 일정한 요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것은 증거 능력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쉽지 않네요. 네, EDR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과학적 증거에 대한 이 신빙성 확대에 있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에 대한 정확한 사고 원인은 상당 부분 지연되거나 어떻게 보면 미스테리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네. 그것의 가장 큰 이유는 지금까지 40여 년 동안 이런 쟁송이 있었는데 제조물사가 책임이 있다라고 인정된 경우는 한 번도 없었던 것이죠. 네. 그것에 있어서 가장 큰 근본은 입증 책임이 또 사실은 이런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 되지 네. 가해자가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런 등등에 있어서 상당히 한계점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있던 CCTV 등에 대한 브레이크 작동 장치에 대한 파악이라든가 이런 그 과학적 증거에 대한 조사도 신속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입니다. 네. 지금 일단 급발진인지 아닌지는 차량 내부에 있는 이 블랙박스, 이 카메라로 찍는 이 블랙박스 말고요. 차량 내부는 일종의 말하자면 블랙박스, 그거를 좀 열어봐야 되는데 이걸 본다고 해도 뭐 명확하게 딱 드러난다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쭉 얘기를 나눈 게 급발진일 경우에 이렇고 이게 그렇다고 법원으로 가서 증거가 어떻고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건 일단 가해자 측이 얘기한 급발진이 맞다고 가정을 할 경우죠. 근데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처럼 가해자 측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급발진에 의한 사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장에서 있었던 목격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볼 때 급발진이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차가 사람을 덮치고
스스로 멈췄다라고 얘기를 해요, 교수님. 근데 이걸 보면 원래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할 때 급발진이면 멈추려고 해도 멈출 수가 없으니까 막 다른 데를 충돌을 하면서 충돌하는 그 힘으로 억지로 세워지게 되는 게 급발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목격자들은 스스로 멈췄다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부분이 사실은 상당히 조금 특이한 상황이라고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급발진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네. 가속도가 붙게 되고 네. 소위 그 운전자 그 자체가 일정한 회피 행동을 사전에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여준 저 모습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과는 네. 정면으로 배치되는 이런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가속도가 만약에 붙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멈추게 되는 이런 형태가 있었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이제 운전자가 일정한 작동을 사실상 정상적으로 했기 때문에 멈춘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그 판단이 가능한 것이고요. 그 중간중간에 이를테면 이 회피 행동 등이 과연 이제 있었겠느냐. 이제 그런데 지금 일단 알려진 바에 의하면 회피 행동의 특별한 모습은 이제 안 보이는 뭐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저 주변에 상당히 네. 많은 CCTV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야간임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그 브레이크 등이 작동했는가에 대한 판별 그리고 함께 지나갔던 다른 차량에 더 근접한 그 블랙박스 확보 네.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일정한 상황들이 종합적으로 맞춰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네. 지금 사실 이 회피 행동 자체가 속도가 줄어들기 전에 먼저 있었던 게 보통의 상황이다 급발진이라고 하면 근데 그러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김종혁 의원님. 그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봤더니 네. 그 SUA라고 하더라고요. Sudden Unintended Acceleration.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의도하지 않은 네. 엑셀러레이터를 밟는 그런 네. 행동인데 근데 그게 아직까지 과학적으로는 입증된 게 없대요. 그래서 뭐 주장들은 그렇게 하는데 대개의 경우 그렇다고 해서 뭐 그게 아니다라고 뭐 단정할 수는 없지만 네. 대개의 경우는 그 운전자의 미숙이든가 혹은 그 기계의 어떤 다른 부분에 있어서의 뭐 결함이 있었든가 이런 건데 그 가만히 있는데 갑작스럽게 차가 그냥 발진을 한다라는 것들은 아직까지는 이제 규명된 바가 없고 제가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사람이라는 거는 다른 사람을 치이는 것이 가장 생명의 문제니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운전자라면 사람을 치게 되면 다른 쪽으로 달려갈 것 같아요. 차를 들이받는다든가 건물을 들이받는다든가 네. 어쨌든 핸들은 작동을 하고 있을 테니까. 그런데 저렇게 왜 그렇게 한꺼번에 많은 피해자가 발생을 했는지 그것도 좀 미스터리긴 해요. 그럼 그 아이의 그 주장대로 네. 아예 다른 쪽으로 피해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었나? 아니면 그러니까 방향 자체를 조정할 수 없을 정도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다른 방도 다른 거를 뭐 찍든지 아예 차량을 부딪히든가 네. 사람이라는 사람을 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면 건물로 돌진해 차라리. 들어가서 건물과 충돌을 하든가 이런 것들이 아닌 것도 조금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또 그 말대로 그게 사실인지 모르지만 버스 운전사였다면 네. 누구보다도 다 많이 그런 정보라든가 네. 회피 요령 같은 것들을 아셨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왜 그러셨을까 하는 그런 부분들에는 좀 의문이 좀 있어요. 네. 지금 말씀처럼 일단 본인은 급발진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급발진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이건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급발진이 아니라고 한다면 본인 과실의 무게가 실리겠죠. 근데 그럼 본인 과실이라고 하면 다시 또 도돌이표 질문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게 서영주 네. 대변인님. 아까 다 그랬거든요. 여성이 동승한 여성이 이제 아내라고 밝힌 분이 가해자 이 남편의 직업이 버스 운전사다. 음주운전도 안 했다. 근데 술도 안 마시고 직업으로 운전을 하는데 그럼 왜?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게 가장 저도 궁금한데요. 네. 그 동승자인 아내분께서 얘기하는 걸 좀 합리적으로 추론을 해보면 저도 가끔 이런 뉴스에서 보면 급발진 사고들을 많이 보잖아요. 안타까운 네. 소식들이 또 있고요. 나라면 저도 운전을 오래 했기 때문에 급발진이 발생했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상상합니다. 네. 그러면은 가속 페달은 계속 이거 브레이크가 안 먹고 엑셀이 자동적으로 먹는 거 눌러지는 아닙니까? 거죠. 그래서 계속 엔진이 돌아가는 상황을 급발진이라고 상상할 수 있는데 그랬을 때는 뭐 자동차 안에서 제어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사이드 브레이크 같은 뭐 그 브레이크를 밟는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핸들 자체를 조작을 해서 가장 피해가 적은 곳을 향해서 돌진할 수 있는 그런 상황 판단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다쳐도 사람은 치지 않는 상황으로 내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근데 버스를 운전을 오래 하셨고 여러 가지로 이 자동차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이라면
그 정도의 순간 판단, 물론 뭐 고령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68세면 요즘에는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치가 있을 법도 한데 네. 이게 끊임없이 사람을 향해서 돌진해서 그리고 나서 이 끝자락까지 가서 멈췄다라는 것들이 상식적으로는 조금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 이 자체가 아직 뭐 급발진이라고 주장을 하니 네. 이 차량 결함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환경이 뭐 좀 제약이 불가능한 상황일 수 있었겠지만 현재 상황으로서는 너무나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고요. 이건 좀 있을 수 없는 끔찍한 상황이라고 상상해 봤을 때는 네. 왜 이렇게 조치가 미흡했을까? 꼭 사람이어야 됐을까? 저는 그런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더 안타깝고 더 빨리 좀 진상조사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특히 우리가 많이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이유가 인명피해가 상당했습니다. 이번 사고를 두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 차 한 대가 돌진했다고 이렇게 많은 인명피해가 난다고 라고들 많이들 말씀을 하세요. 지금 현재 9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고 얘기를 했죠. 이 숨진 9명 중 6명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곳이 영등포 병원 장례식장입니다. 여기에 저희 기자가 직접 나가 있거든요. 심동욱 기자,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서울 영등포병원 장례식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는 어젯밤 사고로 숨진 6명의 시신이 안치돼 있는데요. 현재 외부인의 출입은 통제된 상태입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바로 사망자 신원을 파악해 유족들에게 사망 사실을 통보하고 장례식장으로 이송했습니다. 방금 전 서울경찰청 과학수사대도 장례식장에 도착했습니다. 유족들도 침통한 표정으로 현장에 도착하고 있고 이미 도착한 유족들도 오열하는 모습인데요. 아직 빈소는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날이 밝는 대로 유가족들이 더 도착할 걸로 보이고요. 그러면서 사망자들의 빈소도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6명 이외에도 2명은 국립중앙의료원에 1명은 신촌 세브란스 병원으로 심정지 상태로 옮겨졌지만 안타깝게도 모두 숨졌습니다. 네. 근데 그럼 사고 낸 운전자는 지금 어디 있는 겁니까? 어제 사고를 낸 운전자 68세 남성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현장에서 검거했는데 사고 직후 이 남성이 통증을 호소하면서 일단 병원으로 이송한 상태입니다. 남성은 이번 사고를 급발진으로 인한 사고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사고를 목격한 시민들은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고 차량을 멈춘 만큼 급발진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했는데요. CCTV에도 차량이 사고 직후 감속을 하면서 멈추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경찰은 남성의 치료가 마무리되는 대로 CCTV와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본격적인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번 사고를 수사 중인 서울 남대문 경찰서는 오늘 오전 10시에 관련 브리핑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영등포병원 장례식장에서 MBN 뉴스 심동욱입니다. 근데 지금 심동욱 기자 얘기를 들어보면 이용혁 교수님, CCTV에 사고 직후에 감속하면서 멈추는 장면이 담겼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되면 아까 우리가 계속 급발진 얘기를 했습니다만 급발진 가능성은 좀 현저히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이 이제 일반적인 그 급발진 모습하고는 찾아볼 수 없는 상태인 거죠. 네. 바꿔 얘기하면 추돌을 해서 그냥 억지로 멈추는 이제 형태인 것이지 어떻게 보면 자연적으로 자동 멈춤이 일어났기 때문에 네. 그 얘기는 결국은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제어 장치가 갑자기 비정상이었다가 또 200m 지나고 나서 1분 다음엔 다시 정상이 됐다. 뭐 이런 논리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도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이것을 입증해야 할 주체가 상당 부분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피해자에게 있기 때문에 네. 사실상 피해자가 다 책임을 안고 가는 이런 형태고 여기서 말하는 피해자는 사고를 낸 운전자를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 상대적으로 제조업자들, 소위 말해서 이제 자동차를 네. 만든 회사가 되겠죠. 에서는 책임이 자연스럽게 쉽게 면제가 되는 이런 좀 모순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것과 관련된 개선이 필요한 것이 하나 있고요. 네. 하나 더 좀 말씀드릴 게 하나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다수의 사상자가 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네. 지금 그 도로와 인도가 우리는 소위 말해서 연석이라고 하는 것 그거 하나 또는
이렇게 플라스틱 비슷한 쇠 비슷한 네. 그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은 실수든 고의든 차량이 돌진했을 때 네. 이렇게 다량의 시민들이 이 무고한 시민들이 다칠 수가 있고 생명 뺏길 수가 있다. 네. 해외에서는 소위 말해서 그 볼라드라고 하는 아주 두꺼운 강철로 인도와 도로를 막아놓고 있죠. 네. 다만 이제 모습 자체가 조금 불편하다 보니까 네. 환경 설계를 통한 사고 예방 기법.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커다란 화분을 넣는다든가 그러면 이런 차량이 그걸 돌진을 해도 네. 자연스럽게 그 화분이 방어물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그 서울 시내에서는 그런 모습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 그와 같은 개선에 있어서의 설계도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